15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꼭지가 총 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우리 직선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거예요. 원이랑 직선이 만나면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손으로 원을 그릴 수 없잖아요. 직선도 그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 식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요 3개의 직선 중에서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렇게 2개 정도 이야기하고요. 1번, 2번, 요 밑에 2개는 내일 하도록 하죠. 됐고요. 조교! 원이 뭐다? 한 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좋아요. 제가 썼던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군요. 우리 조교가 제가 평일에도 갖다 썼는데 평일에도 요 수업을 한번 했거든요. 원. 알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아니야. 원이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걸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정의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 뭐 제가 대충 그려서 요만큼이지만 사실 무수히 많이 있겠죠. 얘와 얘 사이에도 뭐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막 이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 하면 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각각 다 이름이 있죠. 요거 기준이 되는 요점, 한 점으로부터 할 때 요 한 점은 우리가 보통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요 거리들에 해당하는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점들의 모임, 얘를 물론 원이라고 하는 거지만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원의 둘레 혹은 원주, 이게 옛날 용어인데 없을래나? 원주? 원의 둘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당연히 원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 좀 싫어하는 용어지만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면 이런 건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원의 둘레에 있는 점들, 이 점에 해당하는 x, y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점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봐. 걔네들을 가지고 자취를 만들어 보면 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x, y다 이렇게 둘 거고, 우리 보통 원의 중심은 좌표니까 얘를 a, b 이렇게 두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중심에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걸 x, y라고 할 거래. 다시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r이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라는 건 식으로 써보면 이 얘기지.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r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얘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원의 정의를 식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어차피 산수하려면 루트 제곱해서 없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없애보면 x-a의 제곱, 아니 글자 이상하네. 다시 자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은 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x 완전제곱 더하기 y 완전제곱이 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하 원이구나 라는 거고, 보자마자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누구인지 딱 찾을 수 있어요.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이 원이 누구인지 그 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문제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이거 칩시다. 뻔히 아는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런 거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은 25래요.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중심이 어디 있다고? 4. x-a의 제곱이에요. 그 a가 a, b랑 x, y니까 얘 쳐다보면 아하 중심좌표가 4,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5 아니야. 5예요. 이거 r 제곱한 거니까 5인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중요하지 않지만 대충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4,1에 반지름이 5니까 뭐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긴 원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대충 그림 이렇다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다음 거는요. 얘도요.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에요. x끼리 완전제곱, y끼리 완전제곱. 0, 3이 중심, 반지름이 3. 중심이 0,3, 반지름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도 그림 그려보면 이런 얘기인데 x축에 y축에 여기를 대충 3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 0,3이라고 보면 반지름이 3이래. 0,3인데 반지름이 3이래. 그럼 0,0에서 x축에 접하겠죠. 딱 요 길이가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될 거다.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이 될 거다라는 말인 거지. 그죠? 됐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x 완전제곱 더하기 y 완전제곱이 r의 제곱이다 가지고 원인지 아닌지, 또 이 원의 중심좌표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이것도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써 있으면 바로 그냥 파악이 되거든요. 중심좌표가 누구인지. 근데 얘를 다 전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이제 차수별로 정리를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나 둘이 같은 식이야. 그냥 전개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이나 같은 원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쳐다보면 중심좌표 반지름이 바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풀려져 있는 녀석을 보면 다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봐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봐요. x 완전제곱 만들 수 있겠죠? y 완전제곱도 만들 수 있겠죠? 원일 거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겠죠. 비슷한 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거 좀 위에다 쓸 걸 그랬네. 한 줄 더 써야 돼서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0 이것도 있고요. 약간
사소한 숫자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 같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 거예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1차도 있고 y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거든요. 중심이 어딘지 반지름이 어딘지를 알아야 원이니까. 첫 번째 것부터 찾아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야. 그럼 1이 와야겠죠? 그리고 y제곱에 마이너스 2y야. 역시나 1이 와야죠. 그래야 완전제곱 될 건데 1이랑 1을 내가 끌어다 땡겨 썼으니까 갚아야죠. 빼기 2 더하기 1이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써보면 얘는 x-1의 제곱, 요거는 y-1의 제곱. 얘는 우변 넘어가면 1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라는 거. 이거 1을 제곱해서 1인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이구나라고 찾아져요. 그런데 두 번째 건요. x제곱 마이너스 2x 1이 필요해요.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필요해요. 땡겨 썼어. 갚아보면 그냥 딱 없어지죠. 이렇게 생겼다고. 됐죠? 이 더하기 2를 하나씩 나눠준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중심이 1,1인 것까진 좋았어. 근데 이 뭐야 이거 반지름이 0이에요. 반지름이 0이래 뭔 소리야? 점이다 그 얘기예요. 봐봐.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0이야. 이거 만족하는 x, y는 1, 1 말고는 없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1,1 외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타내는 건 점이다 그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에다가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하면 1씩 땡겨 썼죠? 그런데도 아직 1이 남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우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표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말이 안 되죠. 봐봐. 원래 원의 방정식이 뭐였다고? 우변에 r 제곱이 와야 돼요. 반지름을 제곱한 게 와야 돼. 그러니까 뭐다? 우변에 양수가 와야 돼요. 그래야 원이라고. 근데 이건 지금 음수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원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i는 수가 아니야. 허수잖아, 허수. 하헤이, 조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봐. 다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래서, 얘들아.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숫자의 제곱이야. 이건 보자마자 원의 중심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와요. 원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되어 있는 거, 이걸 책에선 또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하냐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에 관한 1차도 있고 y에 관한 1차도 있고 거기에 상수항도 존재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완전제곱식들을 만들어서 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원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우변이 양수가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지금 3개 비교하는 건데 그냥 2개만 볼까요? 제가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얘도 둘 다 x제곱, y제곱, x 앞에 개수 있고 y 앞에 개수 있고 상수항도 있는데 상수항이 고작 2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 봤더니 얘는 우변이 양수지만 얘는 우변이 음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데 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만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줄줄이 써 있는 걸 완전제곱 만들어서 우변이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책에 보시면 책 잠깐 보고 갈까요? 책에 보시면
요거예요. 두 번째 거. 2차 방정식, 이거 이렇게 해도 보이죠? 칠판? 아, 네. 보이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이거 써있죠, 요거. 얘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거 대칭축 할 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랑 요것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거다라고 했는데 이 위에 봐봐.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밑에 썼던 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해서 우변 넘긴 게 양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수면 원이 아니야. 0이면 점이고요. 양수여야 원이다 그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외우지 마요. 이거 외우려면 헷갈리지. 당연히 헷갈리지.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건 100% 원이야. 이건 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언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우변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걸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은 만들 수 있잖아.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해서 남는 찌꺼기 우변 넘겼을 때 걔가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원이라고. 아시겠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옆에 이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잠깐 얘기는 하고 갈 텐데 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조금 전에 예제 푼 거 중에 두 번째 예제가 이거였어요.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3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지금 얘 보시면 그 얘기하는 거죠.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면 이런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원을 그릴 건데 X축에 접하게끔 원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원을 생각해보면 중심 좌표는 여기 A, B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중심 좌표가 A, B라는 건 0,0에서부터 요거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X축이 접선이란 이야기잖아요. 0,0에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다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좌표가 A, B라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얘가 A고 뭐야 왜 두껍게 안 나오니? 너무 조그만 걸로 했나 보다. 다시 지금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원의 반지름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그죠? X축에 접한다고 했더니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약간 관련이 있어요.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다? B랑 똑같더라.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켜보면 뭐가 된다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R 자리에 그냥 B만 넣은 건데 보면 그냥 알 수 있다고. 대략적인 위치관계, X축과의 위치관계 Y좌표,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으니까 알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어색한 표현을 쓰냐면 이게 X축에 접한다는 건 뭐 맨날 위에서만 만날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밑에서 X축이랑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X축이랑 만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여기를 A, B라고 볼 거예요. 수선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접점이겠죠. A는 양수지 B는 음수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예요. 그쵸? B가 음수니까 X축 밑에 있어서 아니 뭐 5, 마이너스 2
그럼 반지름은 2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럼 이 경우에 요 원의 반지름은, 아니,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의 제곱이에요. 뭐야, 똑같아. 왜?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b는 제곱해도 어차피 그냥 b 제곱 되잖아요. 마이너스 날아갈 거 아니야. 그죠? 생긴 모양이 똑같다고.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얘는 b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이야. 이러면 3,1의 반지름이 1이니까 오! x축에 접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거 우리 아까 뭐 하겠죠? x-5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2의 제곱이야. 사실은 2의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지만 그래 맞자 이건 2의 제곱 즉 4랑 어차피 똑같아요. 자, 중심 좌표가 5,-인데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라는 건 y좌표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x축에 접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네? 숫자 지저분하게 끝입시다. 그럼 꼭 x축에 접하는 거 말고 y축에 접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y축에 접하는 것도 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중심 좌표인데 y축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중심 좌표 a, b라고 볼 거야. 반지름은 x좌표가 음수인데 x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게 눈치가 채지죠. 반지름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일 거다라는 거야. 그죠? y축에 접했으니까.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이지만 이건 그냥 어차피 a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a가 음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그죠? 이쪽 편도 마찬가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에 따라서 중심의 x좌표 그리고 y좌표 하고 조금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동시에 접하는 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렇게 생긴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자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요렇게랑 요렇게입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건데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러니까 둘 다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써놓고 나서 보니 중심 좌표 어때요? r,r이에요. 굳이 a, b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반지름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아니야. 열 안 나. 조교! 걱정하지 마! 반지름을 이용해서 중심 좌표가 r, r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쵸? 2사분면으로 갑시다. 2사분면으로 가서 좀 작은 거 그려볼까요? 너무 작은가? 옮겨지란 말이다. 그렇지.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점 찍고 자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인데 얘도 각각 축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역시나 반지름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 좌표는 뭐겠어?
마이너스 R, 콤마 R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쵸? 요거랑 조금 달라요. 얘는 R은 어차피 양수라고 확정났기 때문에 쳐다보면 1사분면인데 얘는 지금 반지름 R, R이지만 거꾸로 왼쪽으로 간 거니까 중심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이 어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모양이 약간 달라요. 몇 사분면에서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럼 빨리빨리 다른 것도 마저 찾아볼까요? 3, 4분면은 중심 좌표가 어찌 되겠어요?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가 중심 좌표 될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4, 4분면에서 접하는 녀석 아닌데 4, 4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그냥 보기 좋자고 크고 작고 그린 거예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지름 R, R이면 중심 좌표는 R, 마이너스 R이니까 요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새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막 섞여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요. 항상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너 안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맥 빠지게 진짜. 뭐하다 말하니?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항상 어느 도형 위에 있냐면 이거 뭐냐면 y는 x. 중심 좌표가 항상 x좌표, y좌표가 동일하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둘 다 플러스, 이건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하겠지만. 그죠? 얘도 감 잡았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y는 마이너스 x. 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항상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중심이 요 두 직선 위에 있더라. 됐죠? 그래서 요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이따 풀어도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서. 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요게 이제 또 우리 직선 할 때 약간 여러분을 괴롭혔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시면 1번, 2번 두 개 있는데 2번 먼저 볼 거예요. 1번은 2번에 약간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에도 그런 거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두 원의 직선과 원점, 두 원의 교점과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면 교점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점 찾는 거 아니야. 얘도요. 두 원의 교점과 뭐 0,0을 지나는 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도 돼요. 찾아도 됩니다. 찾고 싶으면 찾으세요. 그냥 연립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해봐 그렇게. 찾아서 구해도 되지만 얘는 직선보다 좀 더 고생스러울 거예요. 좀 더 풀이가 귀찮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그때 우리 직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두 가지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잘 봐요. 여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 잘 안 보이지만, 맨 마지막 줄, 요 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여기 따서 볼까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얘가 하나의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또 하나의 원이에요. 거기에 k가 붙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거에만. 그럼 자, k 값에 따라서 이거 어쨌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1 더하기 k의 x제곱, 1 더하기 k의 y제곱, a 더하기 ka 프라임 x, b 더하기 kb 프라임 y, c 더하기 k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1 더하기 k로 다 나누면 원의 방정식이 될 텐데 k 값에 따라서 중심이 바뀌어요. 반지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k의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원들이 희한하게도 꼭 지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k 값에 따라서 중심도 달라지고 반지름도 달라지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고,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k가 붙어있는 애들이랑 붙어있지 않은 애들로 묶으면 위에 있는 원래 나와 있는 요 식이 만들어지고요. k 값에 관계없이 이래매. 그럼 뭐야? k 붙어있는 것도 빵, 붙어있지 않은 것도 빵. 이렇게 되도록 하는 xy 찾으라는 거고, 그럼 다시 이거 뭔데? 는 0? 원이라고요, 원. 는 0? 원이라고요.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는 점.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어. 그게 어디냐면 요 원 위에도 있고 요 원 위에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얘는 그건 안 나와 있고 요 얘기만 있죠.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또 다른 원, 그건 어떻게 만들 거냐면 K 가지고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가보면 이런 거라고요. 뭐 이런 거 볼까요? 1107번. 두 원의 교점과 2,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두 원 교점 찾자면 찾을 수 있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둘이 빼면 1차식 될 거고요. 그 1차식을 다시 아무데나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찾으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원 두 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아무데나 사실은 상관없어요. 뒤에다 k 이렇게 하면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란 이야기고요. 요 k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2,3을 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3을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해보면 얘는 4 더하기 9 마이너스 12, 4 더하기 9 마이너스 4 는 0. 그래서 앞에 건 계산해보시면 뭐니? 1 더하기 9k가 0이에요. 아이 참. k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9분의 1을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빼기 9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겼고요. 100이 싫으니까 9를 다 곱해버리면 9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고요. 그래서 8x제곱 8y제곱 더하기 2x 빼기 36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앞에 8도 약분해버리면 요거 8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9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내가 원하는 원이더라라는 거예요. 교점 찾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K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참고로 당연히 이거는 식은 이렇게 찾으면 끝나고요. 상황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건데 자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원 하나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색을 해야 보일래나? 노란색? 여기 잘 보일래나? 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좀 작은 녀석으로는 이런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옮겨져라. 이런 거. 또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큰 녀석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하얀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애매하게 껴서 이런 건데 얘랑 완전히 겹치는 거, 거의 겹치는 거. 이런 녀석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여러 개의 원들 중에 하필이면 2,3을 지나는 거 찾으세요 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한 요쯤에 있었다고 보면 원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대략 이 정도면 꽤 큰데? 이렇게 생긴 걸 찾는 거죠. 2,3이 여기 있다 치고. 이렇게 해서 찾는 건데 그림은 그렇다 치고 이 그림은 당연히 손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 K 가지고 찾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우리 식을 썼을 때요. 얘가 지금 두 개인데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제3의 원인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봐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수많은 실수 중에 하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이 없어지고요. Y제곱도 없어지고요. A-A 프라임 X B-B 프라임 Y C-C 프라임은 0이 돼요. 이거 무슨 얘기야? K가 마이너스 1이 됐더니 직선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 하필 K가 딱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그때는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된다고.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1차항이 된다고요. 그림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긴 지나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안 지나가지 않는다고. 지나간다고. 그런데 직선이라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에이, 직선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1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살아있을 거예요. 앞에 개수가 더러운 건 그냥 실수배해서 치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고 교점은 지나야겠는데 직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 직선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자주 구하게 될 거야. 왜 자주 구하게 되냐면 여기서요. 요 그림에서 이거 빨간색으로 제가 덧칠한 거 있죠?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 또는 공통인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공통현. 자,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의 길이를 구할 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자꾸 현의 길이를 구할 때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렇게 생긴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러면 2등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현의 성질이야. 원의 성질이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면 2등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반지름. 왜 삐뚤어지니? 배고파서 그래요. 반지름, 수직, 피타고라스. 네. 이거는 반지름이니까 문제에 나와 있을 거고요. 얘는 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의 절반이 구해지고요. 그거 2배에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아까 공통현으로 가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원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없고요. 뭐 왼쪽에 있는 원을 볼까요?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얘가 반지름이야. 문제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직선할 때 했어요. 지난주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요 길이 찾아지고 그거를 2배 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이게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건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공통현을 구할 때 필요한 녀석이에요. 요 직선 만드는 거.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됐죠? 문제로 가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 있는 거 2개는 했고요. 이렇게 그림 나와 있으면서 방정식 찾으라는 것도 중심좌표, 반지름 길이 정도만 구하시면 나올 테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거든요. 책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과 원의 방정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유형으로 가서 보시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처음이니까 할까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0,4랑 1,3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0,-4 하고 1,3을 지나는 원이 있대. 반지름이 원의 중심이 여기 x축 위에 어딘가에 있는데 이 점 찍은 두 점이 다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이라며요. 그럼 무슨 얘기야? 원의 중심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똑같다 그 얘기죠.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다고요. 즉,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X축 위에 있는 누군가. 그래서 원의 중심 좌표를 A, 0이라고 보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둘레 위에 있는 0,-4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고 A, 0 원의 중심에서 원의 둘레 위에 있는 1,3까지의 거리도 반지름 R이다라는 말입니다. 식이 두 개 나오겠죠? A 찾으면 되겠죠? 안 합니다. 단수니까 해보시면 돼요. 싹 됐고요. 다음 걸로 가보면 이거는 이제 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되지. 점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래. 무슨 소리겠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래. 반 자르면 반지름 되죠?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래. 딱 가운데 있는 점이 누구겠어요? 원의 중심. 그죠? 동희야, 중점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중심 좌표 반지름의 길이는 산수 가지고 구해보시면 돼요. 다음,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무조건 원이에요.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 숫자 제곱. 얘는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긴지 아닌지는 공식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완전제곱씩 만드시면 돼요. 그죠? x제곱이랑 4x를 완전제곱 만들고 y제곱이랑 6y를 완전제곱 만들고 남는 우변이 r의 제곱, 즉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 원이 되죠? 그걸로 k의 범위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고요. 요것도요. 우리 보통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중심좌표 그리고 반지름을 알아야 하는데 얘는 지금 점이 3개가 나와 있죠. 그럼 이 3점을 가지고 중심좌표를 찾는 게 약간 귀찮아요. 물론 지금 식을 굳이 써보자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가지고 방정식 푸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 자체가 R이니까 이제 찾아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3점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생긴 2차 식에다가 각각의 좌표들을 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ABC에 관한 식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식을 연립해서 ABC를 찾는 거예요. 어차피 1차니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거든요. 조금 아니라 많이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안 풀 겁니다. 예, 맡기고 갈게요. 1차 이 정도는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말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야. 여기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차피 빼고 막 할 거라서 제곱들은 다 사라지긴 하겠지만 얘는 그래도 a, b, r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얘는 a, b, c에 관한 1차식이 될 거잖아요. 그죠? 얘도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원의 방정식인데 좌표 대입해서 찾는 거라면 요렇게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싹싹 바꿔가지고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맡기고 넘어가고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요. 하하! 자, 우리 보통 중심 좌표를 a, b라고 두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는데 힌트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그럼 b는 a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게 하나의 식이 됩니다. 그죠? 아이 글자 너무 중세시대 글씨 같은데 b는 a 더하기 1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데요. 그런데 얘가 하필 x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뭐랑 관련이 조교! x축에 접한데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랑 반지름이랑 뭐랑?
그림을 그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X축에 원이 접한데 반지름이랑 뭐랑 관련이 있다? 중심에 Y좌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다니는 우리 조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못 봤겠구나. 주말엔 잘 안 오니까 못 봤을 텐데.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인사 한번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원인데 X축에 접한데 X축에 접하는 원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Y좌표랑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야 라고 쓸 건데 이 자리에 누구 쓰면 된다고? 이거 쓰면 된다고. 물론 실제로 R이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요러고 나서 뭐 하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란대.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요거 전개를 해보면 B제곱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B 자리에 적어 넣는 게 좀 편해요. 요거 전개한 다음에 숫자 넣을까요? 자, X제곱, 아니, 숫자 넣고 전개하자. 굳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1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 한 것이 B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말한 것처럼 B제곱은 없어지죠? 요 B 자리에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0이고요. 완전제곱식이네. A가 마이너스 2다 라는 말이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반지름은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녀석들로 다시 식을 완성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박수 안 치냐? 이거 말하고 지워야 되는데 자꾸 그냥 지우네. 그래서 이 중심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랑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대입하면 되죠. 식이 3개 나온다고요. 미지수 3개, 식도 3개. 당연히 A, B, R 다 찾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요것도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찾으라 거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건데 2,1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럼 중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사분면에 있겠죠. 중심이 다른 데 있으면 축을 지나갈 거 아니야, 뚫고. 근데 접한다고 그랬거든.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죠? 저도요. Y축, X축, 2,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한대.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이런데 원이 있으면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서 X축에 접한대.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은 1사분면이니까 이런 모양새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어디 지난데? 2,1.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데 그걸로 식 만들었고 2,1 지난데 2하고 1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2-R의 제곱 4-4R 더하기 R제곱 1-2R 더하기 R제곱이 R제곱. R 2개 나오겠네, 그죠? R제곱이 하나씩은 없어질 거니까 R제곱에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0이에요. 그래서 R이 1하고 5하고 2개 됩니다. 괜찮죠? 2차식 푼 거야. 그럼
1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그림으로 뭐란 이야기야? R이 1이면 중심이 1,1, 반지름도 1. 이렇게 생긴 원이라는 이야기죠. 요거 2,1이었거든요. 요게 1,1인 거지. 또 하나 누구래? 5,5. 5,5는 어디냐면 1, 2, 3, 4, 5 1, 2, 3, 4, 5 여기 있어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래. 그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이더라. 라는 거예요. 얘도 2,1을 지나면서 X축 Y 진짜 잘 그렸다 보니 그지요? 나 이렇게 잘 그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더라. 두 개인지 아닌지 이건 여러분 뭐 손으로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개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그려서 지우기 아까운데 오 진짜 나 패드로 봐도 너무 잘 그렸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방식으로 R을 찾아서 원을 완성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문제. 오늘 유형 9번까지 할 거예요. 네. 다음은 7번이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지우고요. 요 7번, 유형 7번에 나온 것도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왜 아니냐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봐. 원이 있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하나 있고. 이거 너무 좀 별로다. 이거 점은 못 찍니? 아닌가? 점. 됐죠? 요 점에서 요 원에 이르는 원주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런 점을 골랐다고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리가 만들어져요. 요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을 골랐다고 치면.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요쪽으로 가면 아이고 왜 이래? 조금 더 요리로 가면 그러면 좀 더 길이가 짧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조금 더 가도 짧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많이 지나쳐 가버리면 다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죠? 점점점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요 점에서 요 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 파란색 색깔이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원의 중심에서 요 밖에다 그은 선분 있죠? 그 선분이랑 원이랑 만나는 점. 요 점이 여기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죠. 오다가 만난다 치면 얘가 제일 먼저 만날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원이랑 요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얘는 이리로는 가지만 오다가 여기 부딪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얘만 딱 길이가 맞고요. 얘보다 다 점점 길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다시 원 둘레에 있는 점 중에 얘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건 어디 있겠어요? 걔는 쭉 연결해서 뚫고 지나가서 여기에요. 얘가 제일 멀리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봐. 이 소리네요. 원 둘레에 있는 점 중에
요 밖에 있는 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거나 제일 멀리에 있는 건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빼던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완벽하죠. 이견 없죠? 여기 이 선분이 길어지면 옆으로 바짝 삐져나가서 이렇게 점점 길어지다가 여기가 제일 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얘도 보면 문제 다시 1136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요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원의 중심, 반지름 찾으셔야 되고,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반지름 더한 거, 그게 최대 최소다라는 거예요. 됐죠? 산수는 직접 하시고, 39번하고 43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또는 직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순서상 얘가 먼저 있으니까 그냥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인데 저 직선의 수직이래. 사실은 이 직선의 수직이라는 말보다는 이 직선 구해서 그거 수직되도록 A 찾으세요라는 말이죠.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래. 무슨 소리야? 조교! 직선 둘이 수직이래. 무슨 얘기야? 뭐라고요? 네. 기울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죠. 대학생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어떻게 구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어떻게 구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이래 봬도 얘들아 오해하지 마. 진짜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야. 수능 잘 봤어요. 공부도 잘해.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데 K 직선이래. 이 차항이 없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3. 어쩐다고? 둘이 뺀다고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x제곱도 y제곱도 사라지겠죠. 남는 건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3은 0이네요. 직선 됐죠? y는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래요.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미안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여기 안 돼. 다음은 요 녀석입니다. 마지막 거요. 원이 두 개 있고요.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는 원이래요. 교점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찾고 싶으면 찾아도 되는데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중에 3,1 지나는 거 찾으세요. 예요. 뭐 한다? 뭐 한다? K. 섞였어 지금. 자, 는 0의 형태를 일단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 두 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다 전개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빼기 1은 0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k 할 거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하고요.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다. 그런데 얘가 뭐를 지난대요? 3,1. 여기다 3, 여기다 1, 여기다 3, 1, 3, 1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K값 나오겠죠? 계산해보자고요. 9 더하기 1 빼기 1 K 9 더하기 1 빼기 6 빼기 2 더하기 1 9 더하기 3K K는 마3 맞지? 네, 되죠? 맞아. 저거 빈정상했어? 표정 별론데? 똥 씹었냐? K에 마3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에요. 정리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x는 얘밖에 없네요. 그죠? 더하기 6x 더하기 6y 상수항은 여기 빼기 1에 빼기 3이야. 그럼 빼기 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다 나누어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2는 0입니다. 그래서 a 마3 b도 마3 c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후.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한 유형 9번까지의 이야기고요. 생각보다 좀 많죠? 근데 지금 우리 책에 총 유형 20번까지가 나와요. 원이 좀 덩어리가 크고요. 심지어 우리 RPM에는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요. 그게 없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빠졌더라고요. 얘기는 할 겁니다. 내일은 더 많이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원을 끝낼 거거든요. 뭐 좀 코로나라는 악재 속에 그래도 다행인 거 하나는 개학이 미뤄지는 바람에 방학 중 수상을 끝내겠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유형 9번까지 할 거고 진도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5시네요 벌써. 잠깐 쉬고요. 쉬었다가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시 공지를 좀 할 텐데 해서 제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거 할 거고요. 그 어플 설명하면서 15분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15분 정도 쉬시고 단톡방에 제가 톡 올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